예, 그래서 여기 숨풀이 있었고. 경찰들이 있는데도 신고도 못하는 게 뭐냐면 매번 그래요. 전화하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봤어요. 교통도로에서. 네. 딱히 그때 와갖고 다시 낮에 봤는데 구멍도 없고 없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예. 생색이 좀 요즘 우리 10대 좀 날라리 같은 애들 같은 약간 모습. 이게 아주 날라리는 아니고 네, 옷도 좀 입었어요. 저번에 송정 쪽에 있는 것보다는 옷도 좀 깨끗이 입은 사람 하나가 이 주변에서 나왔어요. 새벽에. 근데 그게 걸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구부려서 어디서 기어 나오듯이 나와가지고 옷을 털고 뒤집은 가방을 챙겨갖고 걸어서 바닷가 쪽으로 나왔어요. 나온 데가 어디께라고 그랬죠? 요 근처인데, 요 근처. 이게 옛날 단무지 공장. 여기에 맨홀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면허 같이 아닌데? 이건 난로 같은데? 맨홀 이런. 다 보세요, 그냥. 보시고. 지금 가고자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강릉시의 그 전설 속에 나온 이제 용이 나왔다는 그 호수인데요. 용지각입니다, 용지각. 용지각 로타리. 예, 네, 거기가 시내 이제 번화가죠, 거기도. 일종의 사람들 많이 살고, 이제 뭐 문화클럽이나 병원도 많고, 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뭐 수협, 은행, 뭐 이런 것도 많고요. 네. 거기서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거기서는 그 새벽 한 2시쯤이었는데 처음에는 손이 나왔어요. 손이 매너를 열고 손이 나왔고 하얀색 와이셔츠 이 손 있잖아요. 예. 손이 나오고 짐을 거기다 하나 내려놓고 그리고는 2명이 나왔습니다. 선글라스 같기도 한데 밤인데도 대충 선글라스 같았어요.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머리에다가 물도 좀 들이고 이렇게 좀 가꿨어요, 애들이. 가죽 자켓, 그 사파리 가죽 자켓 있잖아요. 가죽 자켓을 입었고, 네. 그리고 두리번 하다가 급하게 막 이게 놀란 사람처럼 맨홀 뚜껑을 발로 콱콱 닫아놓고 짐을 들고 이제 어차피 저는 신고해도 안 되니까 그 상황만 보고 있던 손님하고 저거 보라고 손님도 보더니 뭐 하는 인간들이야 저거 왜 나와? 손님도 같이 네, 봤습니까? 봤어요. 네. 저기서 뭐 사람이 나오네? 막 이렇게. 네. 그리고는 뭐 어쩔 수 없이 손님들 가셔야 되니까 네. 거기 그냥 지나갔죠.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거기를 그 후에는 뭐 변형을 시켜서 네. 메꿔놨다고. 일주일 만에 거기 도로공사 와가지고요. 거기를 이게 큰 아까 보신 맨홀 뚜껑이었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포장하고 가보시면 압니다. 아주 좁은 거 물만 빠지는 아주 좁은 걸 2개를 설치해가지고 구조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거기. 상당히 의심스러운 네. 그런 그 조치를 취해놨네요. 네. 그래서 그때 아주 정밀하게 가서
막 쫓아다니고 그런 건 못해서 지나가면서 보고는 그냥 혼자 생각이 그랬습니다. 내부자가 있구나. 네. 남부지구대에다 전화를 했었는데 남부지구대에서 나왔었거든요. 한 40분 만에 한 명. 네. 그럼 몇 군데 신고를 그동안 했어서 그 안 어떤 됩니다. 후속적인 조치와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던 네. 상황이네요. 네. 그래갖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는 뭘 했냐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하는 건데요. 1년, 2년 동안 있었던 그 이상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걸 논문식으로 해가지고 국가공익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대검찰청, 서울경찰청, 뭐 이런 데다 막 날리거든요, 그냥. 그 인터넷 들어가서요. 네. 알고나 있으라고. 네. 그런데도 요즘 들어서 보면은 신뢰할 수 없는 네. 그런 기관인 것이라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네, 못 믿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우리 아버지도 못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일을 하셨지만, 아버지도 못 믿습니다. 참 이 나라가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빨갛게 물들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도로 금간 거 보이세요? 예, 예. 도로가 올라오면서 금이 갔어요. 이게 밀려 올라오면서 금들이 쫙 갔어요. 이게 밀려 올라오면서 쫙. 뭔가 일직선으로 뚫고 왔다는 거죠. 제가 봐서. 근데 이제 제가 좀 지나치다고 욕을 먹고 사는데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네, 뭐 아예 믿을 생각은 안 해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래가고 다니거든요. 이래가고 알리고 다니는데 반응이 다 왔습니다. 현장까지. 여기가 동네 이름은 뭡니까? 여기가 포남동입니다. 포남동. 포남동. 호남동. 네, 옛날에 뭐 이렇게 수로가 있었고 배가 들어왔대요. 예, 포구가 있었대요. 포구. 이 뭐 땅이 다 되고 그래서 이제 보지는 못한 이게 용지각이에요. 용이 나왔다는 이제 호수죠. 미니 호수인데 물이 다 빠졌어요. 물 없어요. 아, 저 누각이 있는 데가 네, 여기가 용지각입니다. 용지각이라고 예, 합니까? 예. 그때 저는 저쪽에 있었고요. 안화병원 쪽에 있었고. 제가 안화병원 쪽에서 차를 세워놓고, 아, 요 위치에 있었습니까? 네, 안화병원 쪽에서 거기서? 이쪽을 보고 있었죠. 아, 거기서 용지각 쪽을 봤습니까? 네, 네. 이렇게 쭉 보니까는 네, 내려오다가 신호를 딱 썼는데 손이 나오는 거예요. 와이셔츠가 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얀 박스하고 가방을 먼저 나오고 속에서? 사람이, 네, 둘이 나오고 그리고는 다급하게 막 주변을 둘러보고 다급하게 매너를 닫아놓고 발로 꽉꽉 치고는 짐을 챙겨가지고 이쪽으로 갔는데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제가 이동을 해버렸네요. 네. 답답한 건 그거죠. 신고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해요. 그렇죠. 네. 신고를 몇 번 해본 사람들은 네.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체념을 해버리죠. 지금도 막 울컥거리지만 아주 재수없어요. 전화하면은 바빠 죽겠는데 라는 얘기를 달아요. 꼭 지구대나 경찰이나 기무대나. 왜 바빠 죽겠는데 얘기를 하냐 저는 묻죠. 응? 간첩 신고하라 놓고 신고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냐고 막 이제 따질 때도 있었어요. 그냥 신고 안 하겠다고 제가 그랬죠. 뭐 어떻게 되든지. 그 경찰 치안, 대공 치안, 뭐 안보 네. 이 요원들을 너무 줄여놓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력이 없으니까 바쁘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지금 군 병력도 줄였잖아요. 개월수도 죽이고 뭐 다 죽이잖아요. 학교 안에 한번 보실래요? 보고 가실래요? 괜찮으시면 잠깐 보고 가실래요? 학교 안에서?
요줄기예요, 요줄기. 아, 요 하수관 쪽에서 나왔습니다. 정확히 본 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어디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네. 여기 맞네. 잡아드려? 돌밭에 있어갖고 빠지고 갔어. 기운은 없는데? 없어요. 저기는 저쪽에. 깜짝 기운은 없어. 그럼 지금 여기를 몇번에는 내용을 변형을 시켰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도 입구도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길게 보여. 해놨다. 네. 그때는 공사하고 나서 이게 판이 아주 예뻐 있잖아요. 은색판. 반짝반짝 했었는데. 이제 몇 사이즈가 돼가지고. 여기서 새벽 1시에 나온 거예요? 네, 중립구네. 기운이 없는데. 아예 없어요. 그 관로는 어때요? 관로에 깊은 게 없어. 돌아가는 방 제대로 같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 배매우기를 하면 사라지나요? 아, 그냥 사라져버리네. 거기 무슨 관로 묻었나 보죠? 관로를 찾으려고 그러면 찾는데 땅굴 관련 아니면 아예 안 찾아버리니까 다음은 안 나오고 찾으려고 맘먹으면 찾지. 상황이 안 좋죠. 주인이 아니에요. 그 배매우기 같은 거 하면 아예 사라져버리네. 근데 주위에 땅굴이 있어야 연관이 돼서 오는데 네. 주인이 없으니까. 시간 없으시니까 안 되면은 저희 사무실도 비행장 옆에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죠. 지금 가고자 하는 데는 또 어떤 현상이 있어서 아, 여기는 땅이 위로 밀려 올라오면서 균열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생겼고요. 거기가 공군부대 전문 큰 도로 건너편 동네거든요. 공군 비행장 큰 도로 건너편 동네. 한번 좀 탐사를 해봤으면 하는 거군요. 네. 땅이 밀려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아스팔트인가요? 아니,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가? 네. 그러면은 속에서 무슨
작용이 못 넘어오셨나? 네, 그랬을 거예요. 네,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상황들을 많이 보시겠네요. 예. 군 부대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그 간부들, 예.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 많이 건전합니까? 아니면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1년을 보면 거의 술에 쩔어 삽니다. 술안보입니다, 술안보. 아하. 네. 경기안보가 아니고요, 술안보입니다, 술안보. 암구호도 잊어버려가지고요. 택시 태워서 그 정문 데려다 주면요. 암구호도 몰라가지고, 나야, 나! 이래갖고 들어가시는 분 패번이고. 네. 참 심각하네요. 네. 이 방향으로 쫙 가도, 저기 들어가시면 손이 막 되잖아요. 시설이 안 좋습니다. 이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쪽에 보시면은 양편으로 요게 이제 인천 지하철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우측편 라인이 있고 좌측편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측편 라인은 약간 이렇게 휘어지면서 인천 교대를 통과해서 나가게 되고, 이쪽 라인은 옆으로 전철 타고서 부평까지 넘어가서 인천 공동묘지 그쪽으로 가는 라인인데, 이 라인은 지하 여기서 위에서 보면은 지하 한 70m 정도 깊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라인이 중요한 것은 이 6개 라인상에 이 중간 정도, 이 양자 구자에 있는 이 높은 이 중턱 꼭대기 부분에서 이 높이까지 대략 한 10몇 m 정도 되는데, 이 밑으로다가 탱크 출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탱크 출구가 넓다는 얘기죠? 넓은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들은 대부분 한 2.5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 라인은, 이 탱크 출구 라인은 가서 그쪽으로 가서도 넓은 라인이 계속 이어지는데, 가서 보면은 경인교대 입구역 근처에 가면은 뭐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 지하에서 녹취를 해본 결과 뭐 TBM 소리도 들리고 막 여자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는 소리도 들리고, 예전에 녹취를 좀 많이 했던 그런 라인이 연상선이라고 보이는데, 위에 탱크 라인을 갖다 딱 멈춰놨어요. 밑에서 여기를 폭발을 꽝 시키면은 이 라인에서부터 쫙
쫙 나가면은 부평 저 밑에 남구까지 이어지는 저쪽으로 남쪽 그 산 만수 터널인가요? 그 넘어서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산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는 다시 좀,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질문을 하고 듣는다 그러면은 지금 요 양자, 구자 요 사이로 네. 지금 탱크가 나올 정도의 넓은 출구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탱크가 나와서 요 도로로 네. 활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쪽으로 탱크가 나오게 되면 좌우 전면으로 해서 전부 포진해서 양쪽 차선을 막으면서 탱크가 전진할 수 있는 엄청난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인에. 그래서 탱크 출구가 아마 일로 형성된 것 같고. 근데 좀 전에 설명하기로는 네. 저쪽 그 경인교대 쪽까지 라인이 연결된 것 같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네. 라인은 연결이, 그 넓은 라인이 연결이 됐는데, 탱크가 튀어나오는 출구가 여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라인이 가면서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출구가. 아, 올라오는 출구가 네, 있습니까? 탱크가 나오는 출구가 여기에 낮은 20m, 그러니까는 계속 20m대밖에 안 되는 아, 계속 직진하는 상에 라인이 있고. 튀어나오는 탱크가 나올 수 있도록 구성된 자리가 요 자리란 얘기예요. 아, 그럼 딸깍이로 돼 있네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가면은 딸깍하면서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출구가 여기에 깊이가 한 70m 정도 저 위에서 나오는데 아. 여기로 따지면은 약 50m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20m라고 본다 그러면 20m가 채 안 되지만은 네. 50m대라고 보면은 여기서 그 라인 본 넓은 궤도는 저 남쪽까지 그냥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탱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부가 나오겠죠. 아, 그러면은 그 탱크 라인 나오는 출구의 그 깊이는 어느 정도로 여기서부터 봤었죠? 대략 따지면 한 18m 정도 나옵니다. 위쪽에서요. 실질적으로 나오려면은 조금 더 올라오는 작업을 하겠네요? 그렇죠. 올라올 수도 있고 탱크는 뭐 어느 정도 경사지만 만들어지면 그냥 치고 올라오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폭파시켜서 쾅하니 밖으로다가 한 5m 정도 까고서 폭파시키고 튀어나와 버리면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 그런 그렇습니까? 정도의 기술들은 다 있잖아요. 네, 여기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그 지점이네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옆에 라인 5개 라인들이 전부 올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인민군 출구 폭이 1.2m 밖에 안 되는 출구가 다 만들어져서 와서 접경사지에서 딱딱 끝냈습니다. 아까 거기에서 와서 딱딱 끝나듯이. 모산. 산 이름이요? 산 이름이에요. 모산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산 뒤로 넘어가면 이제 거의 다 군부대입니다. 저기 입구에서 지금 땅굴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탱크들도 연결이 좀 돼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바로죠. 저 안에 가시면 도시면 여기 주소사가 올랐어요. 누가 계시네? 안에. 네, 안에 좀 봐도 되죠. 하나 넣고 지나가면은 동공 반응만 밑에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여기 폭은 얼마나 되는지 1.3m 정도. 보병 애들 이동통인가 보죠, 그럼? 그래서 아니면 여기 땅을 메운다니까 밑에가 멍이 생긴 거 아닐까 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하나만 생겨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개가 있고. 아, 요 지대를 다 그렇게 메우고. 여기만이 아니라 저쪽 입구 쪽 있죠. 들어오는데 네. 전하고 네. 여기 있어요. 여기는 지금 내려온 게 그러니까 100개 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메꾼 게 이 동공방이 나타나는 그 깊이가 40m 깊이 아래에서 나타나는 거기 40m 때문에 그건 깊이가 아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탐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4개라는 5개가 어느 특정 방향을 두고 거의 직선 형태로 장거리로 가는 거예요. 아, 거리가 이렇게 그 이어지는 우리가 거지 거리가. 탐사를 예를 들어 1km 지점 뭐 여기서 체크를 5개를 했는데 여기 떨어진 뭐 한 2km나 여기 와도 그게 계속 그 방향으로
여기 와도 똑같이 같은 거리로 유지가 돼 나오는 거예요. 쭉 뻗어 나온다. 그러니까 몇십 킬로를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런 하나의 형태에 지상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탐사해 보면 그런 정황들이 거의 100% 땅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기다가 시추를 해가지고 누군기를 집어넣은 거 해서 애들 막 그릴 소리, 사람 웅성거리는 저희가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치를 뭐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는 국정원이나 이런 데다가 신고를 제보를 하는데 하고. 예, 그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일본인 탐사해 놓으신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아, 그러셔요? 작전한 것도 많이 있고. 예. 그 저희는 이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러면 거지. 여기 밖에 보면은 건물마다 금이 간 거. 네. 한 공교롭게 금이 간 뒤마다 라인이 하나씩 지나가요. 큰 라인들. 그 라인이 그 라인이다, 그죠? 이렇게 바닥, 우리 안에 바닥이 감겨 주저앉는 있고. 게 그런 거예요. 다 지나가는 자리예요. 지금 이 안으로 몇 대가 지나간다고? 여기만 지금 4개예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저 입구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여러 개예요. 저 건너편이 비행장이에요. 공군 비행장. 이 산 너머는 육군 보병들이 예, 탱크 부대까지 다 있고요. 지원대, 보병, 전투사단, 탱크사단 이쪽에 있고 저쪽은 이제 뭐 항공대가 있죠. 아, 그거 참. 다우죠. 예, 탐사 전문가입니다. 연락 오신 아, 거예요? 제가 일하다가 본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보를 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가지고, 예. 제가 뭐 간환해서 해드릴 건 없고. 땅 속에 막 이렇게 이가 같은 라인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 안에 사무실 안으로 갔거든. 여기 게 하나 네. 여기는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뭐, 저 물러나라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니. 사실은 대통령이 잘못했는 게 없어요. 그쵸. 예, 이거 최순실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지금 뭐 다 조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방송 6개네 6개. 이 안에만? 대체적으로 기본이 6개예요. 6개가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구나, 그 통로들이. 또 어디를. 요쪽에 북쪽 방향이고 여기 남쪽 방향 맞는 거예요? 저기가 비행장이에요. 여기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저기 남쪽이고. 이제 내려. 산꼭대기에 뭐 레이더 부대. 네, 레이더. 비행장이잖아요. 여기가. 레이더 부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방향에도 또 있어요. 한 망이 6개 한 망하고 저쪽으로 망이 있어요. 오면서 보니까 막 땅굴 반응이 나오길래 차 세우라고 막 깜빡깜빡했더니 못 봤어요. 조금 더 가다가니 죄송합니다. 우측으로 쑥 들어가 버리죠. 결국은 이거 금강계 이게 땅굴 맞구나 했는데 여기 보니까 6개라 이게. 무서워. 이게 상관은 없어요. 회사에는 회전사고 지하 40m로 가기 때문에 그 회사에 뭐 전쟁 나기 전에 나 군지역? 군사지역입니다, 여기가. 군사지역. 예, 전부 군사지역입니다, 여기가. 근데도 뭐 이런 위기감이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장교들 태우잖아요. 총 좀 줘요, 총 좀. 민간인들한테 이때 총 풀어놔야지, 예비역들한테 전투가 나오면 바로 시가전을 하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동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터져버리니까요. 그래서 무기를 좀 지급을 미리 좀 실탄 없는 총이라도 지급을 했다 비행기로 총알을 뿌려버리면 되니까. 네. 아, 여기가 18전투 비행장이에요? 네. 서산이 20전투 비행장이더라고요. 네. 공군 제18전투 비행단. 네. 이게 강릉이 있군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 놔두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광주 5.18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and South Korean 김대중 followers 합작으로 5.18은 무슨 수를 해서라도 역사 다시 써야 돼. 뒤집어서. 역사를 다시 쓴 책 작게 80-5.18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미리 예약 구입들을 해주셔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을 받아본 삼공수 부대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팩트를 수집했는지 경의를 표한다. 군봉교 24단 G차량 피탈 정말 정확했다.
작전 참가 상황일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 표지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오랜 응어리 하나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정담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44년 동안 감추고 덮어씌우고 묻어버린 거짓의 역사를 파헤치는 안내서인 작게 80518이 나왔다. 5.18 반란 세력을 추적 섬멸하는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고자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역 예비역을 불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 세계 자유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980년 5월 18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으킨 반란 사태를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공산정치 세력의 반동과 반란 정신을 근절시키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보자라고 하였고, 저자 정담도 종이책으로 나온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감을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44년 전 광주 5.18은 거짓과 남북 군사작전으로 유린하였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것을 알게 해주는 충격과 분노의 타임캡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봐야 할 반공 필독서입니다.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불의한 정치 세력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하여 알 권리, 언론 출판의 자유를 현저히 어기고 있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5.18법이 아직도 국민들이 말할 권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이의 말대로 5.18 문제 해결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5.18 세력들을 무력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살떨리는 5.18 폭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5.18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거짓의 5.18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쓴 채 작게 80518을 국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게 8018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02-140392에 권당 2만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작게 8018 한국보급은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 수감 시 엽서 보내기 운동으로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을 위로하고 힘을 얻는 데 역할을 한 선구자 방송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선구자 방송은 엽서 보내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는 엽서 보급에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고 감당을 했습니다. 이번 작게 8018 주문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5.18의 거짓된 망령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G2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되는 국민 필독서가 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